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를 놓고 열린 첫 주민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릅니다. 광주와 전남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건립됩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5.18 왜곡 처벌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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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의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가 5.18 망언에 따른 김진태 의원의 사퇴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을 겨냥해 국민소환법 도입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김진태와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단죄하고야 말 것이다. 비슷한 시각 5월 단체들은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나진 못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5월 단체는 다른 정당엔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게 안 되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평화당입니다. 5.18 특별법이 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다른 당들에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바른미래당은 우선 선거제도 확정 이후 다른 처리 법안을 논의하자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이 처벌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참상을 3개 알린 미국인 목사 2명의 부인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허위라는 서한을 국회에 보낸 데 대해 김정숙 여사가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고 피터슨 목사와 고 헌틀리 목사의 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1980년 5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광주를 위해 헌신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봄을 시샘하는 추위 때문에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0.3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많은데요. 한낮 기온은 14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날은 쌀쌀하지만 공기가 깨끗해서 기분만은 무척 상쾌한데요. 오늘도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부터 금요일인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곡성과 구례 등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혹은 밤에 이 비가 눈이 돼서 내리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가 예상돼 궂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죽산보 해체냐 존치냐를 놓고 첫 주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남궁 기자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각종 비용을 계산한 결과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발표가 있은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죽산보가 사라지면 영산강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농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죽산보 물 쫙 빼도요 한 달이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그 댐보다
한 6, 7배 있으면 성능을 발휘를 해요. 반면 해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보가 없을 때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며 유지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수장의 물 공급으로 농사 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산보를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축산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영산강 수질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죽산보가 들어선 이후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등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과 문제는 그 수질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 녹조 현상이 아니고 유해 남조류로 인한 것들인데 원래부터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죽산보가 생겨 수질이 나빠졌다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또 개선됐는데 수질이 녹조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녹조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과연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4대강 평가에는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고 지역에 사시는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 분석할 게 있으면 죽산보의 해체 여부는 앞으로 석 달 뒤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했지만 오는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죽산보의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조례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곧바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15.4% 인상됩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운임과 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서 택시요금을 15.4% 인상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은 20%, 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할증됩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킬 핵심 시설인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전력 신기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광주 전남으로 옮긴 지 5년이 넘어가지만 연구한 기업들의 이전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전기연구원의 기술 이전 실적을 보면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호남권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시설이 전기연구원입니다. 글로벌 동향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취약하거든요. 근데 전기연구원은 이제 거기에만 집약돼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나 국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전기전력 업계 요청을 반영해서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산 전력과 전력 변환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증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이 특정한 공단이나 산단들을 좀 더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산단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게 될 전기연구원은 에너지 기업들의 광주 전남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소규모 부지에 연구개발 핵심 기관과 기업들을 집약시켜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모델입니다. 전라남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고 한전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뇌 MRI 영상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 진행과 치매 단계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단은 이보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치매 판별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이 정상인과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구별해내는 정확도는 9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조만간 임상실험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르면 1년 안에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신안 해저 유물 17,000여 점이 중앙박물관에서 무사히 이관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박물관은 또 신안군과 해저 유물의 보존과 활용, 신안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즐기면 좋을 클래식 공연들이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져 청소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먼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올해로 3년째 열고 있는 기획공연입니다. 3월 21일 오후 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네. 미술과 음악, 디자인이 모두 한 곳에서 만나는 공연입니다. 연주 사이사이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지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이기 때문에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클래식 입문자들이 음악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제목이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클래식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첼리스트 송영훈이 큐레이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친절하게 해설도 곁들이기 때문에 네. 훨씬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그 연주회 주제가 낭만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낭만이라고 지으셨습니까? 네, 예술적 낭만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으로 위로와 낭만을 안겨주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네, 또한 연주되는 음악이 낭만시대 대표 작곡가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낭만시대라 일컬어지는 19세기는 전쟁과 혁명의 한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작곡가들이 많이 배출된 시기입니다. 네. 낭만시대뿐만 아니라요, 인상주의 시대의 음악과 미술 작품도 함께 보고 듣는 공연이 될 것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요. 네. 낭만시대라는 시대는 어떤 시기였을까 싶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9세기 낭만시대에는 베토벤 좋아하시죠? 네. 네, 쇼팽, 브람스, 차이콥스키, 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슈베르트하고 슈만,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처럼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네, 고전 시대가 추구한 절제와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과 개성의 표현을 중요시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 연주에서는 슈베르트의 마왕, 그리고 고전적 낭만파로 불리우는 슈만의 헌정 등을 감상하실 텐데요. 차세대 아티스트입니다. 바이올린의 이소란, 변현정, 비올라 이신규, 피아니스트 박진영이 함께 연주합니다. 네, 그리고 슈베르트의 마왕은 최근 인기 드라마로 친숙해진 곡이에요.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글쎄요, 어떤 드라마였을까요? 네, 그렇죠. 네, 스카이캐슬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음악회가 더욱 친근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공연은 미술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아하시죠. 다양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스크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상주의란 이름을 탄생시킨 화가죠. 클로드 모네, 클로드 모네의 라바크르의 센강, 그 다음에 르누아르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물랭 델라 갈레트, 그 다음에 벨레포크 시대를 향수하면서 선보였던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패션 디자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나 사물들을 포착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 소개될 인상주의 음악 역시 인상파 회화의 음악적 표현이라고 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대상에서 느끼는 어떤 직관적 감흥을 과감한 화성과 음계의 변화로 담아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인상주의 이야기를 하셔서요. 이 시기의 네. 음악들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음악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같이 또 있을까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좋아합니다. 네, 클로드 드뷔시. 노래도 네. 좋아하고요. 그렇죠. 네. 네. 달빛도 있죠. 달빛.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상주의 음악을 인상주의를 음악으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인상주의 화가들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에 주목을 해서 어떤 그 순간을 포착한 것처럼 드뷔시도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순간을 대담한 화성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클레르드린 달빛, 그 다음에 첼로 소나타를 연주하는데요. 네, 달빛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선율이에요. 네, 물결 위에 어른거리는 달빛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인 선율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주의 주제만큼이나 정말 낭만적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친구라는 청원인이 지난달 19일 올린 글은 22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 형사부는 여고생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정모군과 17살 백모군 등 2명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에서는 82명의 선거 사범이 입건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고 3명은 불기소,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사전 선거운동, 부정 선거운동 등 순이었습니다. 광양 지역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찬성 주민들의 실체가 없다며 발전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만과 맞닿아 있는 광양 황금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인 220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2017년부터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미세먼지와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수년째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또 다른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만난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주민은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상생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 사는 발전소가 세워질 장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립 유치 청원서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발전사업 자료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찬성한다며 광양 시민들은 유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고략동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작성됐는데 작성자 개인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부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건립 반대 의견서는 자필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이름과 단체의 명칭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에도 찬성 청원서를 작성했다는 사람들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또 그거의 문제죠. 환경부는 사업자인 광양 그린에너지가
처음부터 비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광양 그린에너지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장성군이 남면 덕성리 일대 행복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덕성 행복마을은 총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1,500여 세대가 조성되며 거주자를 위한 상업과 의료, 교육시설도 건립됩니다. 장성군은 남명 덕성 행복마을이 광주 첨단지구와 수안지구에서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다며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스위트 2019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220여 곳이 참가해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선보이고 전기전력 기술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면접과 전형 절차를 소개하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59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내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장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3.15 의거 역사자료 전시회가 열리고 기념식 이후에는 호남 4.19 혁명단체 주관으로 기념식장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민주주의 장송 데모를 재현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일어난 시위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올림픽보다 어렵다는 한국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어제부터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민선, 이은경 등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들과 제야 선발전을 통과한 24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향한 도전에 나섰는데요. 19일에 최종 선정된 선수 8명은 자체 평가전을 거쳐 6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합니다. 1박 2일간 전통 국악에 빠져보는 국립남도국악원 주말 문화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악공연 관람, 강강술래, 진도 문화탐방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매회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옛 한문 문집에 흩어져 있는 사군자 한시를 한 곳에 모아 번역한 책이 출판됐습니다. 전남대 김대현 교수가 펴낸 한국 사군자 한시선인데요. 정지상, 이규보 등 고려시대 문인들부터 의제 허백년 선생과 같은 근대 유명인까지 100여 명이 노래한 사군자의 아름다움을 한시 작품 120여 수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갈라 콘서트 클래식 명작 발레가 3월 20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에스메랄다 등 유명 발레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선사하고 4월 공연 예정인 라 실피드의 일부도 함께 선보이는데요. 공연 시작 전에는 최태지 감독이 직접 라 실피드의 감상 포인트를 소개할 예정입니다.